그래요.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에 일본 5년간 치밀하게 준비, 네이버 라인 죽이기 전말 뭐 이런 기사도 쓰셨는데 일본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예, 제 약간 좀 읽히게 만들어 그렇게 다신 것 같은데, 네, 네. 이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거에 이제 시범 케이스로 걸려버렸던 거죠. 뭐 네이버 아, 라고 일본 정부가 막 이렇게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는 보지 않. 음, 5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건 이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지금 뭐 2022년 재작년 5월에 통과돼 가지고 음, 뭐 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상위법인데요. 상위법이랄까 이제 기존에 있는 법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진 법안인데, 네, 근데 이게 또 게 제가 취재를 하고 문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2019년에 이제 이것도 결국 한국과 연관돼 있어요. 어, 2019년에 7월달, 8월달에 이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래서 네.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뭐냐 반도체 이제 검 소부장 관련돼서 네, 소부장관이 검해라는 식으로 거의 뭐 수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이제 그건 이제 아베 신조가 회고록에서 밝혔어요. 네, 자기가 정치적 대응한 거라고 음, 화이트리스트는. 근데 그때 일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니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법적 근거랄까, 이게 왜냐하면 이거 역시 이거는 일본 사기업에 대한, 네,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지매인 거죠. 음, 사기업 한국에 수출하고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걸 사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분 관계, 지금 라인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일본 기업이었던 거죠. 네, 그 일본,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경제산업성 안에서도 상당히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나온 게 정령이라는 거였어요. 정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 행정지도랑 똑같은 음, 레벨에. 그러니까 그때 화이트 리스트 해가지고 한국이 좀 깨갱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때 엄청 노재팬이니 뭐니 그렇죠. 해가지고 불처럼 타고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하게 대응했죠.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럴 거면 국산화 시켜버리자 이래가지고 네, 막 이런, 맞아요. 결국 뭐 승자 없는 패자 비슷한 음,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이트리스트 8월 달에 해놓고 한 달 동안 그 추이를 보니까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물론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죠.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한다든가 뭐 음, 중국의 해킹 공격들이 막 있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나온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만들어야겠다. 음, 그게 2009년 9월 달에 자민당 내 그 분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아하, 그 화이트 리스트랑 타이밍이 딱 맞죠. 8월 달에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자. 9월 달에 자민당 내에서 일단 그 집권 여당 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보자. 음, 이래가지고 공부를 엄청 해요.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예, 막 이게 엄청 그 하다가 이제 기시다 내각 시절, 그러니까 그 안에 스가 때도 공부를 엄청 하고, 그때 이제 키타무라 시게루라는 사람이 정보나 그런 거에 뭐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내각 조사실이 관여를 해야 되고 국가안전보장국이 NSS가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뭐 이런 식의 회의가 한 열 몇 차례, 16차례 음, 이렇게 해요. 그때 네, 재원서가 나오는데 라인 야후하고 좀 연관 있는 재원서가 이 재원서거든요. 보이려나? 예, 재연서. 날짜만. 날짜가 2022년 3월 28일에 나온 재원서입니다. 이게 이제 2년 전에. 이거는 이제 2022년 5월 달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통과가 됩니다. 5월 어, 11일에. 5월 16일에 한 그러니까 3년간의 준비를 거쳐가지고 그 법을 3년 동안 만든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제도들을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경제안보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통과된 게 화이트 리스트 말했던 국가 전략 물자,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라든가 공급 배급에 대한 뭐 이런 제도예요. 제일 처음에 통과된 게. 그 네. 화이트 리스트 그 같은 거죠, 똑같네요. 사실은. 예, 그 내용이네요. 그렇게 해서 몇 개가 제정되다가 이제 2000 레이버 5년이니까 2023년이죠. 네. 2023년 4월 달에, 그러니까 3월 28일, 이 4월 달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이제 아, 개인 정보에 관련된 사이버 네. 클리어, 그리고 경제 인텔리전스, 이코노미 인텔리전스라든가 그런 사이버 분야에 대한 재원서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 근데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라인 야후 사태가 언제 그렇네요. 났습니까? 작년 4월 달이고
그리고 얘가 이게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11월 달에 네. 2023 작년 11월 달에 그 11월 1일부로 그 2번 제도라 그러는데 우리 보통 2번 제도라 그러는데 네. 그 인프라 특정 기간 그 인프라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그게 음. 14개 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10번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들어가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기통신 사업자가 들어가서 전기통신 사업자 안에 사업자로 라인이 지정돼 버려요. 라인 야후가.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있군요. 들어가 있어요. 라인 야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기통신 사업법은 총무성의 또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건 10번 항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뭐 6번, 7번, 8번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뭐냐 그 후생성이랄까 이제 국토교통부 국교소라 그러는데 국교소에 또 법의 지배를 받는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들이 이미 그것들을 통제하면서 그 법들을 강제시키는 상위법을 만든 거라 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안전보장법에 걸린 거예요. 이번 거는 라인 그거는 예. 경제안전보장법의 10번 그러니까 그 중요 국가기관 인프라 네. 전기통 사업에 해당자로 있는 라인이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게 네. 바로 라인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주기 위해서 5년 동안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이 법을 이런 제도를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고 막 부차적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라인에 들어가고 딱 보니까 라인이 좋은 케이스예요. 한번 때리기 쉬운 케이스네. 아. 이렇게 돼가지고 라인이 거의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예. 한국에서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 3년 전에 막 이렇게 유출됐다. 그때 일본도 가만히 있었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3년 전에는 법이 없거든. 아. 이 경제안보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 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경제안보법,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또 특히 뭐 라인의 정보 유출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행정지도 거의 나가서 지분 매각을 하라는 그 내용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라인 야후를 직접 겨냥을 한 5년간의 준비는 아니었지만 경제 안보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뭐 공부까지 해가면서 만들면서 이번 라인 야후 사태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리버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식으로 좌파 쪽도 되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갑자기 애국심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그건 라인이하고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분 옮기는 게, 그건 니가 뭐 라인이하고 잘못했으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도, 그러니까 일본 뭐 내에서는 여론이 구조를 지키자 뭐 이런 식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하는 이유가 많은 게 뭐냐면은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는 아주 리버럴 파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머리를 잘 쓴 게 이 아까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 요 안에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네. 관장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랑 내각정보조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두 개가 사실 모든 정보를 각 성청과 정부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경제안전보장법이.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랑 거기서 정보를 각 성청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무서운 것 플러스 원래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 사람들 반대를 많이 해요. 그렇겠죠. 일본의 좌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반대를 하는데 근데 개인정보 유출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결국 일본 어떻게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자도 우도 없이 뭐 우는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고 예. 자도 우도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뭉쳐 있다. 그러니까 여론이 단일화됐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일본의 여론도 그렇군요.